안녕하세요. 만두행정실 만두입니다. 오늘은 교육 공무직 급여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나이스 시스템과 에듀파인 시스템에서 공무직 급여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입력하는지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공무직 급여 작업의 순서와 흐름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엑셀 파일이나 급여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공무직분의 급여를 계산합니다. 두 번째, 나이스에서 기초 자료 생성, 대상자 생성, 수당 입력, 통상 임금, 계산 작업, 월급여 일괄 작업, 실적 이력 생성을 해줍니다. 교육청에서 교육 공무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공무원 급여처럼 나이스 작업으로 끝이 나지만 학교에서 교육 공무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엔 3단계 K-에듀파인 작업을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나이스에 입력한 자료를 K-에듀파인 시스템에 입력한 후 원인 행위, 지출 결의, 지급 명령의 과정을 통해 교육 공무직원 통장에 급여를 입금해 줍니다. 먼저 교육 공무직 급여 계산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각 시도마다 자체적으로 급여 계산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급여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다소 수월하게 급여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임자가 쓰던 프로그램을 이어서 쓰시거나 아니면 자료실 등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급여 계산 프로그램 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유튜브 교육 공무직원 급여 계산 프로그램 연수에 들어가셔서 사용 방법을 익히신 후 자료를 하나하나 입력해 주시면 급여를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부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급여 계산 프로그램은 K-에듀파인, 업무관리, 업무지원, 최신 게시물에 가셔서 급여 계산 프로그램으로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매뉴얼은 구글 검색 화면에서 공무직 급여 계산 프로그램 매뉴얼로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유튜브 검색 화면에서 교육 공무직원 급여 계산 프로그램 연수로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급여 계산 프로그램입니다. 급여 계산 프로그램은 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참고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여 계산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급여 계산 프로그램 매뉴얼을 잘 참고하셔서 사용법을 익히신 후 기관 정보 입력, 인적 사항 입력, 경력 관리 입력, 근태 관리를 입력.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하면 프로그램에서 급여를 계산해서 명세서를 생성합니다. 이 명세서를 바탕으로 이번 달 교육 공무직분의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제 나이스 입력입니다. 나이스, 일반 행정, 교육 공무직 등 급여, 작업, 기초 자료 생성에 가셔서 급여 연어를 지정해 주시고 자료 생성, 확인, 그 다음 월급여 대상자 생성에 가셔서 급여 연월 설정해 주시고 급여 구분해 주시고 급여 구분에 대해 잘 모르겠으면 전어를 조회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통상 임금 계산 작업입니다. 급여 연월을 이번 달로 설정해 주시고 급여 부분은 대상자 생성에서 했던 급여 구분 선택해서 자료 생성합니다. 제대로 생성되었는지 통상 임금 결과 조회에서 조회해 봅니다. 다음은 월급여 일괄 작업입니다. 급여 연월 이번 달로 설정, 급여 구분 선택하시고 일괄 작업 진행합니다. 월급여 일괄 작업까지 하면 급여 작업이 완성되고 급여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이스에서 계산한 급여 명세서와 급여 계산 프로그램에서 계산한 급여 명세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본급 191만 8천원, 급식비 14만원, 명절 휴가비 80만원, 부양가족수당 2만원, 공제 총액 22만 5,570원 일치합니다. 이제 나이스 마지막 단계인 실적 이력 생성 단계입니다. 나이스 일반 행정, 교육 공무직 등 급여, 작업, 실적 이력 생성으로 가셔서 급여 연월 이번 달 설정, 급여 구분해 주시고 네모 박스 체크해서 내부 기한, 실장님, 교장 선생님까지 해주시고 결제가 완료되면 이력 생성해 줍니다. 여기까지 나이스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 공무직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지역은 이 단계까지 하면 되고 학교에서 교육 공무직 급여를 지급하는 지역은 K-에듀파인 지출 작업을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K-에듀파인 입력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K-에듀파인 학교회계, 지출관리, 지출지원, 보수관리, 보수인건비 목록으로 갑니다. 지난달 자료를 복사하면 입력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지난달 자료를 복사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작업 연월을 지난달로 설정하시고 조회합니다. 네모 박스 체크하시고 복사 선택합니다. 작업 연월은 이번 달로 선택하시고 급여 구분은 지난달과 동일하게 기타 급여 1로 합니다. 확인하면 복사가 완료됩니다. 다시 작업 연월을 이번 달로 선택해서 조회해 봅니다. 복사된 자료가 보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봅니다. 지난달 자료가 그대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급식비, 수당 등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급여 계산 프로그램과 나이스에서 계산했던 금액과 비교해서 수정할 사항, 추가, 삭제할 사항이 있으면 금액을 조정해 줍니다. 지난달과 비교해서 교육 공무직원의 인사 변동 없이 그대로이면 복사한 자료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규 직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난달 자료에 없기 때문에 추가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예시로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직원에서 추가할 분을 거래처명으로 검색합니다. 여기에 뜨지 않으면 신규로 등록해줘야 합니다. 신규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거래처에서 개인 선택해 주시고 신규 개인정보 동의 입력합니다. 정보 수집 동의서는 꼭 출력해서 서명을 받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거래처명, 성함 입력하시고 저장합니다. 하단에 있는 신규로 가셔서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입력합니다. 계좌번호 검증을 해줍니다. 계좌 검증이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뜨면 전산으로 계좌 검증이 완료되었다는 표시입니다. 확인하시고 저장합니다. 다시 거래처 검색으로 가셔서 방금 등록한 분의 성함을 거래처 명에 적습니다. 조회하면 하단에 계좌 정보가 뜹니다. 선택 목록 체크하시고 확인 누릅니다. 수령인과 계좌가 신규로 등록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측으로 가서 이분의 급여를 어느 예산에서 지급해야 할지 예산 조회를 통해 예산을 설정해 줍니다. 어떤 예산에서 지급할지는 예산 담당자와 미리 상의하면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록하신 분이 신규 교무실무원이라고 설정하고 교육실무원 예산으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교육실무원은 예산은 보통 세부 사업, 교무 학사 운영 안에 있습니다. 신규분들은 어느 예산에서 설정해야 할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학교 예산 담당자분에게 미리 상의해서 예산을 설정하면 좋습니다. 세부 사업, 교무 학사 운영을 적어주고 조회합니다. 인건비가 나옵니다. 지급할 기본급과 해당되는 수당을 체크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수당 정보의 내역이 생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미리 계산한 수당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하단에 있는 공제 정보도 입력해 줍니다. 행 추가를 해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공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작업을 다 한 후에 저장합니다. 저장 후 이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보수 집계를 해주시고 확인하면 집계 금액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수 계산이 완료됩니다. 우리가 방금 작업한 금액이 17일 날 그대로 교육 공무직 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우리가 입력한 금액이 맞는지 출력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작업 연어를 클릭하시고 수령인들을 다 일괄 선택한 후 개인별 계산 명세서를 확인합니다. 출력해서 급여 계산 자료나 나이스 입력 자료로 비교 대조해 봅니다. 이상이 없으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보수 계산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K-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해 급여를 교육 공무직원 계좌에 넣어주기 위한 지출 작업을 진행합니다. 네모 박스 체크하시고 원인 행위를 클릭합니다. 원인 행위라 함은 지출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에서 지출 과목과 금액을 지정해서 지출을 결정하기 위해 결제를 맞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 행위 제목 및 개요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박스에서 지난달 것을 체크해서 확인하면 지난달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제목과 개요가 표시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원인 행위 화면입니다. 제목과 개요를 이번 달에 맞게 수정해 줍니다. 하단에 있는 기본 정보는 어떤 예산에서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보수 계산에서 지정해준 작업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수령인 정보는 교육 공무직원 개인별로 급여 정보가 표시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수 계산에서 지정해준 작업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결제 요청을 클릭합니다. 결제 요청 확인. 기한기가 나오고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대국민 공개 부분 공개 6호로 설정하시고 결제 경로 지정, 실장님, 교장 선생님 지정해서 결제 올림합니다. 실장님, 교장 선생님 결제가 완료되면 학교 회계, 지출 관리, 지출 처리, 원인 행위, 원인 행위 목록에 결의 대상 일반에서 조회하면 해당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제 지출 결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해당 내용 앞에 체크,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원의 행위건으로 지출 결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출 결의를 클릭하면 지출 결의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지출 결의 화면은 원인 행위 화면과 동일합니다. 시스템에서 원인 행위를 똑같이 그대로 지출 결의로 끌어옵니다. 거래처 정보에서 증빙 구분을 선택합니다. 지난달 했던 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증빙 구분 선택하시고 지급 방법은 학교마다 다른데 역시 지난달 지출 결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저희는 지난달에 무증빙, 이교육금고,
이 교육 금고 이체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이 교육 금고란 주거래은행과 미리 계약을 하여 K-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해 바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한 건을 지정한 후 일괄 적용 버튼을 누르면 전부 다 같은 방법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증빙 구분과 지급 방법 지정을 완료한 후 계좌 검증을 통해 계좌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결제 요청을 합니다. 지출 결의는 실장님만 지정하면 됩니다. 실장님 결제가 완료되면 학교 회계, 지출 관리, 지출 처리, 지급 명령 및 이체, 지급 명령 등록 화면으로 갑니다. 조회하시고 하단에 이 교육 금고에 가면 우리가 지출 결의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체크한 후 저장합니다. 저장 후 학교 회계, 지출 관리, 지출 처리, 지급 명령 및 이체, 이 교육 금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조회하면 우리가 작업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계좌 검증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교육 금고 전송이 남았는데 이 작업은 학교의 출납원만 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출납원은 행정실장님입니다. 실장님께 구두로 실장님 급여 이 교육 금고 전송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실장님이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전산 처리가 진행되고 5분에서 10분 정도 후에 교육 공무직원 계좌로 급여가 이체됩니다. 학교 회계, 지출 관리, 지출 처리, 지급 명령 및 이체, 지급 명령 등록 화면에서 지급 명령 목록을 클릭하시면 지급 상태가 나옵니다. 전자지급 완료에 Y가 뜨면 지급이 완료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대 보험 업무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